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서 5장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차원 본부장 그리고 뉴페이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으로 두 분의 호흡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 주시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1위부터 5위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5위 열어봅니다. 엔비디아 또 고공행진 중입니다. 더 오를 것이다. 이게 초입이다. 이런 말 월가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죠. 자, 관련된 이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5장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봐야 될까요? 배재원 PB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PB님,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HBM 관련주가 오릅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온 이후에 이제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시동이 제대로 걸린 건지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들이 항상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오르는 종목들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는지 궁금해요.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먼저 전일 미국장에서 뭐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빅테크 업종들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이런 상승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매크로적인 부분과 기업별 AI 관련 모멘텀 부분에서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전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의 구직 관련된 이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채용 공고가 882만 건이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채용 공고가 920만 건, 1년 전에는 1140만 건 정도가 발표가 됐었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상당폭 감소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채용 공고가 줄어들면 최근에 물가 상승을 가장 부추겼던 임금 상승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발표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조금 감소하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즉 빅테크 관련 업종들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반도체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기업별 AI 관련 모멘텀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AI에 기반한 테슬라 자율주행 부문이 향후 회사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미국장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주들의 상승을 조금 더 부추기면서 이렇게 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AI 관련 업종들의 상승을 추가적인 이렇게 부양책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PB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쪽을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이슈에 주목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국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미국장에서 대장주격 종목, 그러니까 특히 엔비디아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면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을 봤을 때 반도체의 뭐 재고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반도체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관련된 뭐 HBM이라든지 이런 D램 쪽의 수요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받쳐주진 않지만 이제 향후에 그런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어서 엔비디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 상승을 살펴보는 것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미터 역할을 할 기업을 보자. 엔비디아 이야기를 특히 힘줘서 해주셨어요.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엔비디아 이야기는 계속 알고 있었던 재료라고 한다면 저희 정보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부터 좀 반영이 되잖아요. 그 이유도 있는지도 하나, 그리고 이 정부 정책 키워드가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특히 뭐 그동안 좀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비주까지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흐름까지 진단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정책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뭐 당연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보셔야겠죠.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에 예산안 발표가 나오면서 네. 거기서 좀 이슈가 됐었던 뭐 섹터들은 대거 또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 이런 빅테크 쪽에서는 뭐 계속적인 이런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은 있을 거다. 근데 그것만으로 뭐 주가가 트리거가 뭐 엄청 생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이제 HBM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한참 기세가 올랐을 때 잭슨홀 미팅 때문에 좀 억지로 좀 끌려 내려갔었던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상 전거래일의 시장에서는 뭐 이런 이 구글과의 협업으로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속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칩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HBM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 될 거다. 그리고 뭐 재고적인 부분에서도 데이터들이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엄청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까지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더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뭐 2차전지와 반도체가 저는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관심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도 HBM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뭐 제 추천주로도 했었던 뭐 TFE, 뭐 ISC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부터 일단 보시고 그 외에 좀 이벤트가 트리거가 생긴다면은 또 거기에 맞는 공정의 또 대장주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여전히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버무려서 종목 AS를 좀 하고 갈게요. TFE 앞서 언급을 해줬는데 오늘 장비주가 강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챙겨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추세를 더 타야 되는 자리인지 일단 궁금해요. 저는 일단 추세를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위에인데 계속 홀딩. 네, 일단은 홀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 종목이 이제 유통주식 수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뭐 만약에 그 고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오일선과의 이격이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지만 오늘 일단 조금 어느 정도 좀 차익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삼성발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소켓 부분에서 최대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대감은 유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일선을 강하게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좀 수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여전히 집중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일단은 소형주 위주로 똑같이 보시되 이제 만약에 대형주들이 너무 과하게 눌렸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이것만 짧게 봐주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에 한미반도체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하면 정말 가장 먼저 그냥 생각나는 뻔한 종목이랄까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이후에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실지, 이 종목 역시 그대로 끌고 가 전략일지 궁금해요. 이 종목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격의 탄력도는 조금 더뎠죠. 왜냐하면 소켓 부분 쪽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쪽에서의 이슈가 좀 있기는 했지만 뭐 여전히 지금 자리상으로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에 먼저 조금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종목군들이 상승력은 단기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좀 먼저 땡겨서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틀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후공정 업체는 단연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나 ISG 그리고 그 필두로 이제 앞서 좀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대부분의 주가 위치 에너지도 비슷하고 주가의 추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로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서 연결고리 언제나 가지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들이 사실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한쪽 기술이 올라오면 이쪽에 반영이 되고 이쪽 기술이 커지면 이쪽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자, 그중 하나 먼저 인공지능 AI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용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오픈 AI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글도 경쟁 가속화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일단 피비님과 이야기를 먼저 이 섹터 시작을 해보면은요. 오늘도 뉴스가 새로 나와서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전에 단순하게 시장 팽창에 대한 그 뷰가 공유되면서 연속성이 나온다고 봐야 될지 특징적인 부분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런 AI 시장이 처음에는 좀 테마성을 보이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의 기조를 봤을 때는 몇몇 기업들에서 실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AI주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뷰노 같은 경우는 최근에 FDA 승인 모멘텀도 있었고, 그다음 기존의 심정지 예측 솔루션이 이 딥카스가 시장 침투율을 좀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에 더해서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 하루에 몇천 원 하는 이런 뭐 심정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뷰노의 뭐 이런 성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다른 의료 AI주라고 할 수 있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용 수술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처음에는 인도 시장을 필두로 성장하는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런 AI라는 이런 소재가 처음에는 조금씩 테마라는 느낌을 보였다가 이제는 조금씩 산업으로 숫자가 나오는 산업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런 새로 나오는 소재들 역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마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수반된 쪽은 의료 AI 뿐인지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것은 의료 AI 뿐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뭐 다른 쪽에서도 서서히 숫자가 나오는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그쪽에 가서 뭔가 리스크가 지금은 있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지 요즘 임박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다른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숫자가 나와주지 않은 상황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을 보여서 그 전날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하이퍼클로바 X가 어느 정도 뭐 트래픽 문제도 있었고 조금 실망감에 관련주들이 모두 큰 낙폭을 보여서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은 이런 뭐 네이버와 같은 뭐 큰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의해서 크게 휘둘리는 업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 AI주 이외에는 조금 투자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수급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하나의 모멘텀은 그래도 볼만한 게 있는지. 네, 저는 수급이나 이런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추천을 쉽게 드리지 않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든든한 쪽을 본다면 의료 AI 쪽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크라우드웍스가 내일 코스닥 시장에 스펙 상장을 합니다.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하이퍼클로바가 이제 쓸고 가면서 네이버의 이름이 좀 희석되긴 했지만 네이버의 이름이 좀 강한 네이버 색이 강한 종목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얼굴을 비추느냐 전반적인 섹터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이제 클라우드웍스 덕분에 뭐 AI 쪽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수혜를 받는다. 타이밍이 좋았다. 네, 타이밍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통상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뭐 다른 기타 종목군들에서도 좀 좋은 기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 AI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좀 생각을 다방면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뭐 오픈 AI 쪽에서 뭐 이제 챗 GPT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뭐 미용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이제 AI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아직 실적은 적자잖아요. 그리고 네. 향후에 대한 이런 퀀텀 점프, 제가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을 올 초에 올 이제 중순에 좀 말씀드려서 뭐 수익률 거의 380% 이렇게 좀 맞아요. 났었는데 네. 그 종목군들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영업은 적자고요. 이제 4분기마다 퀀텀 점프가 나오는데 그게 향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플러스 알파로 바뀌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쪽을 바라보실 때에는 지금 당장 사실상 펀더멘탈로 접근을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산업 자체가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뭐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엮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의 성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시간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부분과 이제 또 뭐 술트록스나 마음 AI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이 봐야 되느냐에서 질문을 제가 따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 지금 마음 AI 벌써 50% 정도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 B2B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포커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마음의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업성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사실상 이런 기업의 구조, 이 수익 모델에 따라서 약간의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물론 이것도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기대감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많이 올랐을 때는 좀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펀더멘털 쪽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상 좀 답은 없는 상황이고 수급 논리와 충분히 AI 이벤트들이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쪽 섹터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3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랭킹5에서 이 키워드 정말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핫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뉴스는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이 확인하셔서 알 것 같습니다. 호재 정말 많습니다. 기대감도 엄청 높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가장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하루짜리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주도력을 가질 만큼 파워풀한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게 얼마나 연속성이 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대차 쪽에서 하반기에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연초부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뭐 혼다나 이제 벤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60km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80km를 한다라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속도 부분이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붙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의 뭐 대규모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인포뱅크라든지 모트렉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다 연초에 흐름이 좋았고 한 3-4달 정도 굉장히 좀 어려운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슈나 모멘텀들이 좀 부재를 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하루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발목에 잡혔던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아예 이슈 자체가 없었던 거란 모르겠지만 이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그 많은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뚫고 나갈 정도의 이슈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를 좀 세워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자율주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는가? 요렇게 접근을 했을 땐 또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수급 논리에 따라서 좀 급등력이 나올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워풀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아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피비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앞서 본부장님의 코멘트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뭐 여기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많은데 모바일 어플리언스에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점점점일지 궁금해요. 사실 뭐 카카오나 뭐 다른 쪽과는 다르겠지만 이쪽 역시 된다 해서 정말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건 냉철하지만 좀 정확하게 전해주세요. 네, 저도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러한 뭐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 이슈는 이미 연초부터 뭐 알고 있었던 기정사실이었고요. 그런데 또 그와 더해서 뭐 전날 밤에 뭐 이제 오펜하이머의 분석가인 뭐 릭 셰퍼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더 빠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뭐 거의 10,000개가 되는 엔비디아의 칩을 뭐 탑재한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 한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이게 좀 단발적인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율주행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업들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주행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좀 이에 대해서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과연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고 그러한 기업들의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이제 다음 날 뭐 장이 시작되면 알겠지만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이런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만약에 오늘 뭐 테슬라 모멘텀도 있지만 현대차에 대한 트리거가 강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대차와 연결고리가 강한 쪽은 빨간불이 조금은 다를까요? 현대 오토에버 역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시선 조금은 달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현대차와 직접적인 관련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련성이 적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보다는 뭐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단발적으로 큰 뭐 이런 상승을 보여서 그 짧게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맞겠지만 좀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러한 수급 이외에 다른 좀 더 호재성 뉴스가 있는 곳에 산업이 나온다면 또 금방 그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업이라도 조금은 현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된다. 아직 갈 길이 먼 자율주행이라는 조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카드는 결국 여기일까요?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고요. 개별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재 섹터에서도 일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전체 분위기 먼저 피비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수급과 뉴스가 끊이질 않는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될까요?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뭐 양극재와 같은 이런 소재 업종들이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극재 기업단에서는 리튬 가격과 이런 양극재의 수출 단가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수익성이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2차 전지 업종들이 뭐 단순하게 양극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셀업체라든지 뭐 이런 뭐 소재 업종 뭐 그 이외에 다른 업종의 이런 2차 전지 업종들은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점점 개화하면서 이런 미국 시장 쪽에서도 전기차 캐파가 늘어난다면 다시금 충분히 수급이 올 수 있고요. 현재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거에는 테마라고만 여겼던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산업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와 같은 조정 국면에서 조금씩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정시 매수 모아간다. 지금 저점 이 단어가 나오면 아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피비님 많은 분들이 LNF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 간다고 해서 들썩들썩 이제 본격적인가 했는데 오늘 7%나 현재 조정권이거든요. 피비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괜찮은 기업 모아가자의 그 카테고리에 LNF도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일단 양극재 기업들 한번 살펴봤을 때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기서 LNF 주가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2분기 실적이 다른 여타 양극재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LNF가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급처가 다양화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LNF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슬라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좀 더 밸류에이션에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부진이 정말 LNF 입장에서도 계속 다각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는다면 지금과 같은 저평가 국면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바닥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서 좀 공유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은 기업일까요? 이것만 짧게요. 일단 바닥이라는 것을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분기 실적이 정말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3분기, 4분기에 이것보다 안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좀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부 정책에서 뭐 이쪽 소재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양자 이야기에 뭐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발적인 이슈에 지금 구간에서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될 쪽이 있을까요?
뭐, 요런 이제 그 전지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원자재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하나를 집중해서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방향성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실상 2차 전지 쪽이 지금 쉬어가고 있을 뿐이지 뭐 결코 눌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약하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약간씩 이제 위에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들을 매수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좀 견조하다. 그래서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 이슈들이 좀 있었죠.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들. 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수산화 리튬 이슈가 좀 더 강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좀 데이터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조금은 확인하려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조금 급등력이 나왔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쪽인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대차 잔고에서의 좀 쇼스케이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사실상 접근하셔도 충분히 뭐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물량을 모아가시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뭐 선침해를 좀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 그 무리하게 선침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빠르게 지나갔네요. 오늘 로봇에 대한 이야기 1위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짝의 특징 그리고 단기 트리거에 대한 이야기 피비니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로봇주 가운데 강한 쪽 분명히 있습니다. 특징은 뭔지, 그리고 단기적인 트리거 어떤 거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뭐 단기적인 트리거라고 봤을 때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의 뭐 상장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내 상장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시장에 좀 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 로봇주도 조금씩 단발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로봇 내에서도 한번 좀 다른 점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의 뭐 부품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물류 관련된 로봇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를 좀 봤을 때, 로봇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과연 이러한 로봇 쪽에서의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과연 괜찮게 나올까라는 부분이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500억에서 600억 가량의 뭐 매출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은 적자 기업이라는 점이 로봇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류 로봇 쪽에서 좀 더 숫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런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실적 숫자가 찍히는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들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계속 피비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픽, 첫 원픽이네요. 어떤 종목일지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직까지 2차 전지 업종이 네. 살아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내 포스코 홀딩스를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괜찮다.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2차 전지 업종들 내에서도 가장 좀 흐름이 좋았던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이런 원재료 업종이 어떻게 되면 좀 더 국산화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되면 중국과 좀 벗어날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여타 뭐 2차 전지 업종들보다도 이런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가장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다른 2차 전지 업종들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 어디까지 보실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목표가는 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제 손절가는 55만 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찝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볼까요? 네, 뭐 물론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양극재도 괜찮지만, 일단은 뭐 하반기 때는 장비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탑 머티리얼이나 뭐 코인테크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뭐 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5일선과의 이격이 좀 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단기적인 좀 흐름에서는 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수주가 워낙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 확대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발 수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적인 이런 장비에 대한 증설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주단의 흐름들이 좋아지면서 좀 중기적인 장부가에 대한 실적 베이스가 상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75,500원 라인부터 79,500원 라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95,000원대 목표가 보고 있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4,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정 나왔을 때 모아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추천 2차 전지주에서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같은 섹터에서 한 종목씩 추천 받아봤네요. 여기서 오늘 랭킹5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